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펀딩 피에 따른 단기 추세 방향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볼 건데요. 펀딩 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개인들이 롱이나 숏 한쪽 포지션으로 많이 홀딩하는 쪽이 이제 반대 포지션과 비율 차이가 날 때,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인 펀딩 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적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은 그 후에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펀딩 피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서 자, 선물 거래소로 이체한 후에 그다음에 비트맥스나 또 바이낸스 코인엔 그 외 기타 거래소에서 한 배 숏으로 이제 해치를 하면서 기본적인 0.01 펀딩 피를 8시간마다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제 펀딩 피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까지가 단순 무한 펀딩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모두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숏 포지션이 홀딩러가 많아진다면 반대로 상당한 펀딩 피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자, 실제로는 그렇게 대박을 칠 만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펀딩 피는 0.01 양수죠. 거의 롱 포지션이 매번 8시간마다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한테 지불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어느 순간 숏 쪽에 이제 홀딩러가 많아진다면 여지껏 이제 펀딩 피로 벌였던 그 크지 않지만 그런 수익을 도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많죠. 다시. 그래서 원금까지 손실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이렇게 펀딩 피를 받으려고 단순 이제 한 배 숏으로 해지한 후에 홀딩한다는 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별로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대부분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해외 선물 거래소에서 같은 수량을 가진 이제 한 배 숏으로 홀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원금 보존의 유지일 뿐이지 크게 뭐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그다음에 선물 이걸 더한 이제 펀딩 이자를 받기 위한 홀딩하는 것인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펀딩비가 크게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원금 손실이 더 크게 나갈 때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방법을 마치 뭐 상당한 돈을 벌어줄 것처럼 광고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지성 홀딩을 하다 보면요. 운이 좋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5% 이상 차이가 높게 날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많게는 뭐 10몇 프로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홀딩하고 있었던 해외 선물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을 이제 한국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이제 차익 수익을 오히려 더 크게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급하게 출금해야 될 때가 있는데 김포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져 있다면 더욱 손실이 더 크겠죠 오히려. 그래서 항상 한국 이제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 있을 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펀딩 피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적어본 건데요. 자, 선물 파생 거래소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자, 2017년 9월 초 이제 업비트 거래소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현재는 선물 거래를 위주로 세력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현재는 자, 물론 2017년 이전부터 유일하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제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는 존재하였다. 자, 하지만 이때는 코인 시장이 대상승장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이 엄청난 그 상승률로 인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존재하는 것조차 신경 안 썼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대상승장 이후 2018년 대폭락장이 왔을 때 자,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붐이 시작되었다. 자, 그 원인은 이제 끝없는 코인 시장 이제 하락으로 인해 개인들도 공매도를 이제 쓸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 합리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들도 공매도를 쓸 수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냐.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비트맥스에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했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비트코인 파생 선물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자, 이거를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세력은 선물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시세를 조정한다. 자, 그리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이제 시세 차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은 또 시세 조작을 이제 오직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거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내용도 밑에서 읽어보면, 자, 세력은 대량의 비트코인이 필요하며, 자, 세력은 매집을 하는 것인데 추세가 상승하는 듯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당수의 이제 수량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현물 거래소에서는 마치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력의 공매도로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 개수가 2만 개라고 하면, 자, 2만 개를 모을 때까지 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후 준비가 되면 가상 거래인 이제 가상 거래처럼 이제 선물은 실거래가 아니죠, 사실. 얘가 보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선물에서는 맞은 배율을 더 크게 활용을 해서 큰 수익을 달성합니다. 이제 세력들은, 자, 세력은 대형 메이저 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하여 시세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후오비, OKX, 뭐 비트파이넥스, 뭐 등 뭐 이렇게 많잖아요. 메이저 이제 시장에서 현물 시장 평균가를 맞추기 위함이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시드를 가지고 이제 대량의 가격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매수가와 매도가가 정해지는 패턴으로 어떠한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급등 또는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자, 세력은 이제 통정 거래를 하듯이 어느 시점에 가격대를 맞춘다는 얘기죠. 어느 가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떨기고, 자,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대 정확히 맞춘다, 이 얘기고, 사실 여기서 현물로 시세를 조작한다면, 자,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 평균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물 시장 평균가를 세력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현물 시세를 합산 평균가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급등락이 나올 때 이제 그 기준을 두고 강제 청산가를 이제 선물 시장에서 두기 때문에 현물 기준으로, 그죠? 자, 개인들은 이럴 때 갑작스러운 이제 강제 청산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제 강제 슬리피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상 세력이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 패턴과 시세 조작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펀딩 피에 대한 내용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이제 펀딩 피를 보고 추세를 이해하라는 얘기죠. 자, 단기 분봉 또는 시간봉, 강력한 돌파 상승 또는 강력한 돌파 하락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자, 중장기에 대한 펀딩 피는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거를 추세를 당장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고, 자, 아래 내용은 단기적으로 급등 관련 펀딩 피에 대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어떤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장기적으로 어떠한 코인이 집중되어 개인들이 물려있는 펀딩 피를 이제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주의하시고, 자, 아래 내용은 단기 펀딩 피가 급등락함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펀딩 피가 한쪽 포지션을 집중되어 쏠려 있다는 건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한 방향 쪽으로 롱이 됐든 숏이 됐든 홀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세력은 이때 의도적으로 강력한 개인들 반대 추세를 이용하여 강제 슬리피지를 유도한다. 즉 손절의 손절을 유도하여 강제 청산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자, 펀딩 피는 기본적으로 0.01 양수를 기준으로 롱 포지션이 8시간마다 펀딩 피를 주는 경우가 기본적이고, 마찬가지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펀딩 피를 분석할 겁니다.
이렇게. 자, 대형 코인은 분석이 가능하지만 확률이 좀 미미하다. 왜냐면 너무나 이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기타 뭐 굉장히 좀 이 대형 이런 알트코인들은 좀 분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좀. 자, 그래서 이제 초단기 알트코인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알트코인이 급등 시에 이제 펀딩피를 확인하여 이제 초반 양수였던 펀딩피가 점차 음수 펀딩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공매도 체결을 시킨 개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증거죠. 그게. 그래서 세력은 이때 강제 슬리피지를 이용하여서 단기 분봉 또는 시간봉에서 조정을 잠깐 주다가 바로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이 슬리피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세가 급등을 하면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체결시키려고 한다. 그 이유는 항상 급등 후엔 급락이라는 이 학습 효과가 세뇌되어 있어요. 이게 특히 주식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까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급등을 하면 이절 물량으로 인한 또는 세력들이 바로 조정을 주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체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미 학습되어진 틀에서 공매도를 체결시키려는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자, 이때 시세가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공매도 체결이 많아지게 되는데 최고점 체결보단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5분 봉상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점차 공매도 포지션 체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개인들은 조정받는 시간대에 최고점 공매도 포지션을 체결했다는 만족에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자, 하지만 이때 숏 포지션을 체결시킨 개인들이 점차 늘어 초반 급등 초기에는 분명히 양수였던 어느 0.02 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0.02 양수인 0.02%로 시작을 했는데 급등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0.01 처음에 마이너스 펀딩표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0.05, 뭐 0.07, 0.09 점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급등을 심하게 하다 보면은 공매도 체결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음수 펀딩피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양수 펀딩피, 그러니까 이 하단 쪽에서 0.09% 오히려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올라왔을 때 자, 만약에 0.02 또는 0.01%까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0.09에서 0.01%까지 무려 0.08%의 펀딩피가 빠진 상태라 단기 음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시작인 양수인 퍼센트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했는가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분봉상 조정이 오더라도 재차 순간적인 급등으로 인해 역지정 시장가 손절이 먼저 시작으로, 자, 청산의 청산, 손절의 손절로 인한 강력한 슬리피지가 일어나는 거죠. 이 슬리피지는 이제 정해진 호가에 시장가 손절 또는 시장가 매수 매도를 체결시킨 주문이었으나 순간 대량의 거래량 체결로 인한 미체결량이 순간적으로 다 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호가가 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적인 모두 체결이 되어버린 다음에 호가 자리에 미체결이 부족하여 시장가로 쭉 밀려서 체결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런 슬리피지 현상이 일어나 강제 청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만약 본인이 최고점 공매도 체결을 시켰다면 짧게 급락 시에 빠르게 익절을 하고 이 상황이 그렇다. 위의 상황을 이제 예시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하란 얘기죠.
익절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펀딩피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스위칭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 즉 7일선의 지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에벨로프 이제 하단 쪽 아니면 볼린저 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속적인 이런 이제 지표를 활용해서 하단 라인의 분할 매수를 이제 체결시키는 것이 더 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률적으로 거의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법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이 코인 이제 시장 지수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있듯이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묻지마 대폭락을 해버린다면 펀딩피 또한 확신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지션을 잡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던 현물 거래만 했던 이 시절에는 급등을 하게 되면요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사실. 자, 근데 선물 시장이 대세인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한 방향으로 끝까지 끌어올려 버리거나 아니면 한번 끝까지 끌어내리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력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유리한 포지션 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이끌어 나간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초단기 알트코인이 급등 시 펀딩피가 음수로 바뀌지 않고 개인들이 공매도 체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양수가 오히려 더 올라갈수록 더 늘어난다. 이러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더욱 강력한 공매수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시세가 올라가면 갈수록 개인들이 매수를 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급등을 하였어도 어느 시점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반대로 오히려 천천히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크다가 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펀딩피를 확인해 보면 시세가 내려갈수록 오히려 개인들이 저점이라 생각하여 또 공매수 포지션을 오히려 또 체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양수가 늘어났는데 내려갈 때도 양수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이다. 세력은 공매도를 오히려 슬리피지를 이용해서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로 양수인 0.05 시작, 0.06, 0.07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에 0.2 막 이렇게 펀딩피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이미 그 코인은 급등 가능성이 더 희박해집니다. 더 희박해지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세력은 공매도를 더욱 급락을 시켜서 강력한 슬리피지를 유도하게 된다. 자, 본인이 물려있는 상황인데 펀딩피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코인에 꼭 연연하지 마시고요. 더 강력한 코인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오히려 더 현명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꼭 펀딩피를 좀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셔서 이 상승 가능성과 이 하락 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 좀 반복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재차 정리해서 이제 반복될 내용이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어떠한 땡땡 코인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자, 그때 펀딩피가 양수인 0.02% 이상이라면 고점을 만들다가 세력들이 원하는 건 바로 마이너스 펀딩피를 원하는 건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양수인 오히려 이제 롱 포지션이 더 많아진다는 이 펀딩피가 확인이 돼서 끝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오히려 100% 폭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땡땡 코인이 급등을 하였는데 펀딩피가 0.01 기본 양수라면 올랐는데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펀딩피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0.01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개인들이 공매도 체결을 시키게 되는데 0.01%였던 양수 펀딩피가 점점 이제 음수로 바뀔 때 더 급등을 하더니 0.05 막 이렇게 더 개인들은
마이너스로 더 이제 공매도 체결을 시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세력들은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더욱 가속화시켜 체결을 시킨다면 분명 패턴을 분봉상 또는 1시간 조정을 유도할 겁니다. 분명히 조정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더 크게 급등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공매도 체결시킨 개인들을 희망 회로를 돌려주죠.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나는 이제 고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포지션을 청산시켜버릴 강력한 이전 고점을 또 한번 돌파하는 패턴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또 강력한 슬리피지를 유도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펀딩 피해에 대한 이해와 빠른 결단력이 좀 필요하다. 이때 결단을 빨리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땡땡코인이 급락을 하였는데 펀딩 피가 0.09, 0.02로 오히려 급락을 하였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급등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급락을 이어가는데 양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가짜 반등에 또 사는 겁니다. 개인들은 이 분봉상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급등을 줬다가 또 빠지고 급등을 주다가 또 빠지고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잡았다는 이제 희망 회로를 주고 홀딩을 유도시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강력한 장대 음봉 한 방으로 롱 포지션을 체결한 개인들을 청산을 시켜버린다. 자, 이처럼 매같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이 펀딩 피해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이 시장에서 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제가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생각나는 대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을 일단 적고요. 대략 이제 이런 코인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로엑스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을 할 때요. 자, 4시간 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작 때는 양수였습니다. 분명히 한 0.06%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펀딩 피가 보이시죠? 양수가 보입니다. 현재도 0.02.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갈수록 펀딩 피가 줄었단 말이죠.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차 이제 급등할 준비는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급등을 더 했을 때 이게 점점 마이너스 펀딩 피가 된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요것만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토대로 이 펀딩 피를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 펀딩 피가 처음에 마이너스 0.06이었는데 점점 0.04, 0.02, 0.01 막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이제 체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도 가속화시킵니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그래서 음수가 여기서 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때 다시 세력들은 다시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공매도 체결을 시키겠죠. 또 음수가 나오면 여기서 또 공매도 체결을, 개인들은 이때 공매도 체결을 많이 시킵니다. 이럴 때 한번 또 올리면은 올라가서 공매도를 또 체결시키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절을 유도시키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게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펀딩 피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로엑스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보면은 100% 확신은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척 올리고 또 조정을 받는 척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상은 하지만 100%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100%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는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양수 펀딩 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데 펀딩 피가 늘어난다. 오히려 0.1까지 늘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저항을 맞고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한번 꼭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요. 아니면 정말 소액으로 거래를 해 보시면서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흐름을 한번 보시고 펀딩 피에 대한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가. 그래서 어느 쪽의 비율이 더 많고 어느 시점의 자리에 양수가 많은지 어느 시점의 자리에 음수가 많은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설명하는 영상을 남겨보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